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저번 시간에 평양에 건설된 대표적인 신도시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서울의 사대문안, 즉 중구, 종로구, 성북구에 해당하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서울과 평양은 비교하기 참 좋은 도시들인데요. 서울과 평양 모두 다 성곽 도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양도성이라는 도성 체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면 평양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시기 건설된 평양성이 그 평양의 지금의 현재 본평양이라는 지역을 감싸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곽도시 안에서 도심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사실 두 도시가 전통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의 사대문 안에 많은 관광지들이 있듯이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을 상징하는 관광지는 잘 찾아보기 힘들지만 평양 도성 안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요 평양의 랜드마크들과 도심부의 도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는 도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건물들 사이가 평양의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양의 도시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해주는 건축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도시에서 조형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축의 조형미가 뭐냐 하시면 건물들과 건물들의 어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어울림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도시를 구성하는 4축 또한 이 어울림에 맞춰서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축은 도시를 구성하는 핵이라고도 표현되기 때문에요. 평양에서 특히 북한에서는 도시 구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축들을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각각의 도시 건물들이 김일성과 주체 사상을 상징하는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연결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 공간을 사상 교양의 이제 교육 장소로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정치적 수단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주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평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김일성 광장과 주체사상 탑을 잇는 한 축인데요. 김일성 광장은 대동강 변에 위치해 있고 좌우에 정북 청사라든지 박물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평양의 중심 공간입니다. 도시 계획이 이루어질 당시에 정치와 문화 행사의 중심지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현재까지도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중요 행사들을 다 이 광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54년 한국전쟁 직후에 완공되었고요. 축을 구성하는 건물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광장을 기준으로 대동강 반대편에 위치한 것이 주체사상 탑입니다. 김일성 탄생 70주년을 기념한 1982년에 건립되었는데요. 이 탑이 건립되면서 이 동네의 이름 또한 바뀌게 됩니다. 이 동네의 이름이 주체탑 거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평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탑 바로 앞에는 노동당 마크, 노동자, 인테리, 농민을 상징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탑 정상부에는 또 봉화가 올라가 있습니다. 재밌는 요소를 뽑자면 이 탑에 나와 있는 주체라는 글자는 하나의 크기가 가로 3.8m, 세로 4.3m로 무려 3km가 떨어진 곳에서도 그 주체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탑에 쓰인 돌들은 모두 22,500개인데요. 이는 70주년을 맞이한 김일성의 생일에 365를 곱한 숫자라고 합니다. 즉 김일성이 살아온 나날을 기념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계산한 것을 보면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의 주 중심축 옆에 있는 부중심축인 만수대 의사당과 당 창건 기념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대 의사당은 1984년에 준공된 건물로 남한의 국회의사당과 같은 건물입니다. 고딕주의 다음에 나온 신고전주의 양식을 따랐고 벽들은 거대한 벽화들이나 화강암, 대리석 등으로 장식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물의 외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되는데요. 다만 이제 외교 행사라든지 국가의 중요 회의 그리고 기자회견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장소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중심축의 또 다른 건물인 당 창건 기념탑은 북조선 노동당 창건 50주년을 맞이해 지어진 것으로 1955년에 완공되었으며 동평양 문수지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수지구는 일제시대 때 비행장으로 활용됐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평양의 굉장한 중심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의 특징을 보면 기단부에 노동자, 농부, 지식을 상징하는 망치, 낫, 붓을 쥐고 있는 세 개의 주먹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공산당 기를 보시면 보통 낫과 망치가 이제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북조선 노동당의 경우에는 낫과 망치의 붓, 즉 지식인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더 계급을 표현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공산당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당 창건 기념탑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 창건 기념탑에도 되게 계산적인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 창건 기념 탑 높이가 50m라고 합니다. 그리고 탑을 둘러싸고 있는 둥근 띠 모양의 원의 직경이 50m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런 구조물들을 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평양의 건축물들은 그야말로 평양을 상징하고 북한을 상징하는 건물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상업시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18년 이제 레드벨벳이라든지 윤도현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했던 동평양 극장인데요. 앞서 살펴보신 당 창건 기념탑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평양 대극장은 1989년 5월 평양 축전을 계기로 설립되었다가 2007년에 개보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새 건물같이 보이는데요. 수용 인원은 1,500석이라고 합니다. 이미 2002년과 2005년에 이미자라든지 조용필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수들이 가서 공연한 바 있고요. 최근 2018년에 가장 크게 공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옥류관입니다. 옥류관은 남한에서도 평양냉면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죠. 북한에서도 북한의 전통 요리법을 고수하는 식당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 옥류관이 남한에서 유명해진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이 옥류관에서 다 같이 냉면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후에도 여러 남한 인사들이 북한을 찾을 경우에 다 옥류관에서 이 냉면 식사를 꼭 한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를 살펴보면 20개의 분리된 구역과 1,600석의 좌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의 본체를 보시면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이에요. 그 위에 한옥처럼 팔짝 지붕을 얹어놨는데요. 이 조화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축물이다 라는 평가를 북한 내에서도 받고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에 강의에서 말씀도 드렸던 류경 호텔인데요. 이 류경 호텔은 원래 1989년 완공 예정이었던 호텔이었습니다만 1990년대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북한에 들어오는 경제 원조가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호텔 또한 이렇게 원조가 끊기게 되자 준공 기한이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1990년대 북한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무방비로 이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상태로 있었는데요. 이 호텔은 2005년 이탈리아 건축 잡지 도무스에서 국제 현상 공모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완공할 수 있는 어떤 업체를 공모한 것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집트의 통신 및 건설 업체인 오라콤이라는 그룹이 2011년에 이 류경 호텔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하나 재밌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류경 호텔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는 건물을 피라미드의 나라인 이집트에서 와서 지었다 하는 것이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류경 호텔이 지어지기 전 평양에서 가장 최고급 호텔이라고 했던 고려 호텔입니다. 1990년대 남북 이산가족 재회가 있던 공간이 이 고려 호텔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유명한 호텔이기도 합니다. 고려 호텔의 경우에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보다 잘 지어야 한다라는 명분 하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내관과 외관이 엄청 고급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고급지게 지었냐 하면 외관과 내관에 지어진 모든 건설 자재들을 일본이나 이 기타 나라들에서 수입했을 정도로 굉장히 최고급 자재들로만 이 호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급진 호텔이고 남한 인사들이 가서도 자주 묵는 호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평양의 주요 건물들을 살펴봤는데요. 김일성 광장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건물들이 198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이 곧 관광 명소인데요. 전통적인 건물들이 없는 이유를 추측하실 수 있겠나요? 이후의 강의에서는 이런 관광 명소들이 생기긴 전에 평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비교 분석도 할 예정인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